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비행동학자 송수진이라고 합니다. 그 고려대학교에서 마케팅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행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가르치는 분야가 경영학이기 때문에 마치 정치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행정부에 들어가는 걸 되게 기뻐하고 원하고 막 수건하는 것처럼 저 역시 이제 경영학을 연구한 것들을 기업에 적용하기를 많이 원해요. 그래야 좀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한 내용들을 기업에 많이 가서 이제 강의나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글이나 칼럼으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이 작업한 기업들은 뭐 LG 계열사들이랑 되게 많이 일을 하고 LG전자라던가 삼성 옛날에 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구셀이 지금은 삼성 글로벌 리서치 팀이랑도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곳 그리고 뭐 롯데 백화점 KB 국민카드 이런 뭐 동원 참치 만든 동원 이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 계신 분들과 작업을 같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엄청 안 좋고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관심사가 되게 뚜렷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를 이렇게 없어 바라보시는 거 안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관심사가 뚜렷이 있는 학생분들께 본인의 관심사가 아닌 분야를 굉장히 재미있게 소개하는 거는 너무 도전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강의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강의 말고 파이어사이드 챗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고 파이어사이드 챗은 되게 익숙하시죠? 안 익숙하신가요? 혹시?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네. 눈높이 잘 몰라서 제가 그러니까 파이어사이드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많이 하는 담화 형태의 포맷을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하는데 벽난로 이야기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뭐 경제공황 때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간 라디오로 따뜻하게 벽난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이렇게 톡 콘서트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걸 이제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무슨 뭐 사티아 나타라 같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대표나 뭐 구글 대표 이렇게 오시면 그냥 직원들 만나가지고 뭐 질문하면 얘기하는 되게 많이 쓰이는 기업에서 엄청 많이 하고 또 1월에 3일부터 5일까지 보통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 익숙하지 않아서 모르실 수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언제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분야에서 엄청 큰 이벤트가 이제 CES라고 하는 세계 가전 박람회인데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도 뭐 엔비디아의 CEO가 그 키노트 어드레스하고 나머지는 파이어사이드 챗을 되게 많이 해요. 많은 기업들에서 되게 많은 형태의 이런 이야기 세션을 파이어사이드 챗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좀 어렵겠다. 이 친구들은 정치 외교학도이므로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그렇다. 그래서 제 얘기 조금 하고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 소망은 한 20-30분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그다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뭐 궁금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뭐 주어진 시간 동안 Q&A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1학년 손 들어보실래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그러면 그러면 여기 뭐 정치학도? 외교학도? 경제학? 경제학도 하세요? 복수고? 네, 그러니까 경제학은 부정고 사회학 같은 거, 뭐 인류학 그런 거 하시구나. 혹시 그러면은 뭐 이공계를 복수 전공한다거나 스템 없으시고 경영학 있어요. 경영학 복수 전공하세요? 복수 전공 아니고 경영학 수업 들어보시면 계세요? 네, 난 philosophy. 수업 들어봤어요? 네. 뭐 경영학 원론요? 저는 그 이번에 서울대 교환학생. 예, 그 가가지고 그때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이해 그런 거 들으셨고. 네, 그런 것도 같은 거 같은 들었어요. 거 제목이 뭐예요? 강의 제목이? 강의 제목이 정확히 한국의 글로벌 경제력과 글로벌 경제력과 그 한국 기업에 대한 이해였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 가능성.
좀 바뀐 거 같아요. 주제가 그거죠. 네. 제목 그게 아니고. 이거 봐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강의 아니, 제목 아니, 생겨. 이게 2024년 거고 2020 이게 같은 연도가 달라가지고. 아니 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네, 제가 이해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파워의 무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약간 기업을 짜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기억들 저는- 너무 좋아해요. 저는 되게 그 경제 그런 분야도 되게 관심 있어. 그렇군요. 이게 뭐 위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아, 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부를 언더그래주에이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거든요. 제가 이 사람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나름 좀 많이 이해하고 있고 저는 이제 퍼블릭 굿, 공공선이나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정치외교학과만 지원해서 간 거에 딱 하나 지원해서 거기 갔거든요. 특차로. 그만큼이나 되게 의지가 있어서 이제 그 학교를 입학했고 이제 고대가 정외과가 되게 좋은 학교여서 정말 가고 싶은 과에 가게 되었고 예를 들면 뭐 최장집 교수님 같은 데모크라시에 대한 거장도 거기 계시고 박영린 교수님 같이 뭐 북한 통일 정책의 대가도 거기 출신이시고 엄청 좋은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뭐 통일부 장관이나 그런 국무총리 되게 많이 배출하는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 입학했는데 가서 보니까 배우는 내용들이 막 정당론, 민주주의, 국제관계론, 뭐 중세사, 서양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과거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현재와 미래에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런 게 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거대 담론이다. 약간 이게 인간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되게 인간의 삶이랑 되게 밀접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KDI에 들어갔어요. KDI 대학원. KDI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시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KDI 대학원에 가서 경제 정책을 공부했어요. 이코노미 policy. 제 생각에는 정치학이나 외교학보다는 경제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인간의 삶에 feel distant, 멀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에 들을 과목이 없어서 들었던 과목이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마케팅 스트래티지. 그때까지 경영학 수업을 단 한 개도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소망이 퍼블릭 굿에 대한 기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었냐면 사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도와준 학문이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들을 게 없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첫 수업에 쥐덫을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스쿨에서 이제 오신 교수님이었는데 쥐덫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노베이티브한 쥐덫의 제2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쥐덫은 쥐가 이렇게 들어가면 찰칵 하고 이렇게 죽는 철사가 달린 것이었는데 이건 상자가 돼가지고 쥐가 들어가면 밀폐되게 탁 닫혀요. 그래서 쥐가 거기 안에 질식사하는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혁신 제품이고 피가 안 흘리잖아요. 쥐가 찰칵 안 다치니까 재활용도 가능해요. 버리고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온갖 뭐 레드다 어워즈 이런 거 많이 탔는데 이게 시장에 실패했을까 안 실패했을까? 선생님 이런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근거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이런 질문하면 반드시 답은 실패다. 그죠? 이 학생들의 실패했어요. 이게 재활용도 되고 그 피도 안 흘리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죽은 쥐를 버려야 돼서. 그 지도도 뭐 찰칵 그 철사로 된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비쌌어요? 얘가 재활용이 가능해서 그 철사로 된 지덕보다 한 2배 정도 비쌌지만 그래도 값싸요. 덫이기 때문에. 그 이유 아니에요. 재활용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아. 그것도 비슷한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씩 맞는데 그게 이거의 실패의 핵심 이유는 아니었어요. 가장 실패 이유. 덧 느낌이 안 나가지고. 네? 덧 느낌이 안 나서? 덧이란 느낌이 안 나서. 뭐 쥐 입장에서는 덧 느낌이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죽지.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사람 입장에서 딱 이렇게 쥐가 죽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쓸모를 다했구나 하는데 그 옛날 지도시 문제가 뭐냐면 베이비나 강아지가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더 도움이 안전한 지도시인 거예요. 들어가서 딱 다치니까 철사에 발이 끼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조언도 있었는데. 뭐 재활용이 되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사고 더 안 사가지고 더
안 팔리는 거죠. 그것도 되게 합리적인 가설인데 그게 메이저 실패의 원인은 아니었어요. 광고를 잘 못했나요? 그것도 되게 좋은 그 분석 요인인데 그것도 메이저 실패는 아니었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이 가설들이 대부분의 이제 마케팅 캠페인의 실패나 성공을 좌우한 요인들이에요. 가격이 어떠냐, 광고가 잘못됐냐, 타겟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재활용하면 더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수요의 문제가 아니야. 다 이게 분석하는 중요한 가설들 잘 짚으신 거고요. 얘가 실패한 거는 쥐가 설치류라고 하는 종류의 애니멀인데 설치류들은 죽을 때 이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얘가 지식사잖아. 지식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suffocated 하는 그 데스인데 지식사하는 그 열 몇 시간 동안 계속 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하우스와이프 당시에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 심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이전의 제품보다 엄청난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왔더라도 모든 뭐 베이비가 안 다치고 그 반려견들이 안 다치고 깨끗하고 피도 안 흘리고 재활용되고 다 해도 그런 소비자의 심리를 뭘 망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되게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부르는데 되게 전형적인 사례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걸 설명하셨어요. 저는 되게 흥미롭다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는 인간의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고 인간이 무언가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왜 안 하는가 이런 걸 관심이 많았는데 마케팅은 그런 걸 다룬 학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인간의 삶에 데일리 라이프에 매우 밀접한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로 바꿔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전공하기로 하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에 브랜드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P&G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펜틴 샴푸 아세요? 비달사슨, 프링글스, 그리고 타이드 세제, 그리고 베브리즈, SK2 화장품, 브라운 면도기, 질레트 면도기 이런 것들을 아이보리 비누 이런 걸 파는 회사가 이제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이제 회사이고 제가 엊그저께 어메리칸 히스토리 뮤지엄 갔거든요. 거기 1층에 지금 미국의 이노베이션과 광고의 역사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시에 1950년대 탑 스펜더, 1960년대 탑 스펜더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회사가 기록돼 있어요. 그 제너럴 밀스 같은 그런 과자 회사처럼. 근데 그 모든 연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회사 탑 스펜더에 P&G, 프록터 앤 갬블 들어있어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행운으로 그 회사에 브랜드 매니지먼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케터로 일하게 됐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소프 오페라라고 부르는 단어 있잖아요. 소프 오페라가 그러니까 영어로 소프 오페라라고 부르잖아요. 드라마를 그죠? 그게 왜 소프 오페라인지 아세요? 소프가 SOAP 비누잖아요. 비누 오페라. 라디오 TV가 나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소프 라디오에서 이제 단막극을 이제 읽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뭐 하듯이. 그럼 중간에 여기 1막이 끝나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2막 하잖아요. 그때 그 라디오에서 라디오의 드라마를 해줄 때 그리고 TV에서 드라마를 틀어줄 때 제일 처음으로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시작한 회사가 아이보리 비누예요. 그래서 소프 오페라를 부르게 된 거예요. 비누 오페라. 비누 광고가 들어가서 드라마가 이제 비누 오페라가 된 거고 그래서 P&G가 본격적인 커머셜 애드버타이즈먼트 처음 한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케터로 이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 재밌었지만 그 너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마케팅 공부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커리어에서 어떻게 그 정치외교학에서 마케팅을 넘어가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말씀드리면 경영학은 2사람 이상의 사람이 나 말고 한 명 더 있는 거죠. 2명의 이상의 사람이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게 하는 것을 도와준 학문이에요. 인간이 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 나 말고 다른 2사람이 힘을 합쳐서 협동을 해서 공통의 목표를 완수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 말고 다른 2명 이상의 사람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경영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매니지먼트잖아요, 그게.
근데 경영학 안에 세부 학문들이 있어요. 혹시 경영학의 세부 학문 아는 거 있으세요? 잘했어요. 그거 좀 더 해보세요. 회계. 맞아요. 회계, 어카운팅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리더십? 네, 리더십 들어가요. 휴먼 리더십. 리소스? Right. 리더십을 포함한 학문이 이제 HRM 매니지먼트라서 HR,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또 네? 파이낸스 맞아요. 재무, 파이낸스도 있어요. 그리고 세무. 네, 세무도 잘하셨어요. 회계학 안에 속한 건데 네. 이제 회계, 그 파이낸스, HR 있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분야가 있고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보통 지금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배치할 거에 대한 게 MIS가 있고 마케팅이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이제 세부 분과가 있어요. 마케팅은 한국말로 뭐죠? 홍보. 아니에요. 기획. 아니에요. 소비야? 아니에요. 마케팅은 한국말로 마케팅이죠. 파이낸스는 재무고 어카운팅은 회계인데 HR은 인사조직인데 마케팅은 마케팅이에요. 정말 마케팅이라고. 약간 재미삼아 말한 건데 근데 그 사실이에요. 마케팅은 한국말 번역 못해요. 그거의 이유는 그 마케팅 학자들이 게을렀거나 마케팅을 번역한 한국말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용어로 이제 정리를 하면 마켓은 시장이고 ING는 뭐뭐화시키다 있잖아요. 시장화시키는 거예요. 마켓 시장이 근데 뭘까요? 사고파는 시장의 특징은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이상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재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환하는 것이 시장의 시작이잖아요. 얘는 포도가 되게 많고 얘는 계란이 너무 많아요. 다 못 먹어요. 시장에 들고 가서 내가 남는 계란 너 줄 테니 너가 남는 포도 나한테 줘라. 이게 시장의 시작이잖아요. 즉 그런 시장에서 익스체인지가 벌어지죠. 익스체인지가 되게 중요한 특성이고 투 파티가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썸띵이 쟤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썸띵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익스체인지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의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케팅이 마켓 플러스 ING 시장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마케팅이 뭘 하는 학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쟤한테 가치가 있는 게 뭘까를 찾아내야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게 뭘까를 찾아내는 것을 돕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장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add value, creating value, 그리고 communicating value가 이 마케팅이 하는 일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creating value, capturing value, communicating value 이런 것들을 해요. value가 무엇인가, 상대방한테 가치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그 시장화시키는 것, 가치 찾아내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 마케팅의 또 세부 학문들이 있는데 마케팅 세부 학문 중에 뭐 전략도 있고 유통도 있고 뭐 가격 프라이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소비자 행동이라는 걸 해요. consumer behavior라고 하고 제가 명함을 만약에 드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consumer behaviorist라고 써 있어요. 소비 행동 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케팅이 그런 creating value, capturing value, communicating value를 하는 학문이라면 그 안에서 그 value를 창출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이해하는 일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비자 행동에서는 무엇을 연구하냐면 소비자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근데 소비자가 individual consumer도 있고 컨슈머의 집합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의 경우 가족 여행을 간다면 여행도 소비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소비 대상이죠. 근데 여행을 간다면 엄마나 아빠가 돈을 내요. buyer, purchaser. 그런데 decision maker, 어디를 갈지 결정하는 건 큰언니예요. 예를 들면 큰딸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갈지를 결정한 다음에 행선지를 어디 가서 맛집을 보고 박물관을 갈 거는 온 가족이 다 인포메이션 서치래요. 그럼 가족이 구매 의사 결정의 단위인데 이 단위에서 누가 정보를 서칭하고 누가 인플루언스, 영향을 행사하고 누가 파이널리 바잉 하는지 이런 걸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장을 보러 가면 시리얼이나 라면 사지만 그 라면과 시리얼을 먹는 사람은 그 집 아이죠. 반대로 내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품을 사게 되면 그 교육용품의 유저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교육용품, 뭐 게임이라든지 크레용이나 책을 만들어야 되지만 돈 내는 엄마 아빠가 교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같이 고려해야 돼요. 시리얼 산다면은 얘는 달콤한 걸 좋아하니까 초콜릿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달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 싫겠죠. 뉴트리션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파티를 고려하는 거. 이런 다이내믹을 고려합니다. 혹은 예를 들면 한 패밀리면 가정의 그 리소스가 제한되잖아요. 큰애를 유학 보냈어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한테는 돈을 그만큼 쓸 수 없겠죠. 집안에 리미티드 버짓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분야에 최근에 발표된 논문 중에 하나가 아빠는 좀 더 퓨처에 대한 컨섬션에 관심이 많고 엄마는 더 이미디어트 컨섬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젠더 앤 패밀리 스탠딩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행동의 학문의 대상은 individual consumer or global consumer 이렇게 둘 다 하고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그 선호에 대한 것 그리고 decision making에 대한 것 그리고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동을 통한 결과 impact to the society도 같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consumer decision journey라고 부르는데 구매 의사 결정에 욕구를 느끼고 아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샴푸가 떨어졌구나 새로운 샴푸를 사야겠다 이렇게 욕구를 느낀 다음에 정보를 서칭하고 정보 서칭한 다음에 비교본을 비교하고 선택을 내리고 마침내 구매한 다음에 구매 후에 그 샴푸가 냄새가 구리다 향기가 안 좋더라 다시 사지 말아라 어디 이렇게 막 악평을 쓴다거나 포스트 디스포저까지도 연구의 범위예요. 이거를 쓰레기를 버리느냐 재활용하느냐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이제 범위예요. 연구 대상은 그러하다 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소비자 행동 이제 이런 걸 하고요. 저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런 소비자 행동 안에서 아까 P&G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브랜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먼저 유학 갔다 와서 계속했어요. 박사학위 논문도 그런 걸로 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져가지고 스페셜 컨섬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저는 또 이제 그 연구자였기 때문에 논문이 중요한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잘 출판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적 호기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논문을 잘 출판되려면 희귀한 걸 연구해야 돼요. 커팅 엣지 같은 걸 연구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연구가 안 된 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데이터 구하기 쉬운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형수술 소비자 같은 걸 이제 연구했어요. 그리고 사교육 소비자, 스페셜 컨섬션, 성형수술 소비자나 사교육 소비자 이런 것들을 한 줄기로 스페셜 컨섬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또 한쪽으로 요즘에 이제 이동하게 된 연구 분야는 AI와 그 ESG, Sustainability, Consumer Behavior 이 세 개의 교차점에 대한 연구를 최근 한 6, 7년간은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 주변에 이게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있어서 데이터를 구하기 쉬운 것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그 삶에 대한 관심이 퍼블릭 굿에서 출발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격이니까 정치의 교학도로서의 관심이 남아있어서 소비자 행동을 하지만 소비자 행동이 윤리적인 소비, 에티컬 컨섬션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뭐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후 위기를 위해서는 모두가 드라이기를 안 쓰고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소비자는 드라이기를 쓰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더 되거든요. 나는 드라이기를 쓰는 게 좋아요. 에어컨도 많이 쓰는 게 좋고 불도 많이 켜는 게 좋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구가 빨리 아파지겠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집합적 행동이 결국 지구적인 위기를 가져오는데 한 개인의 소비자를 설득시켜서 드라이기를 덜 쓰게 만들고 불을 더 끄게 만들고 에어컨을 끄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을 우리 분야에서 풀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ESG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그런 시리즈의 연구 가운데 이번에 워싱턴 DC에 오게 된 이유는 그 ACR이라는 학회에 참여하기 위함인데요. ACR이 여기 제가 이번 학회 프로그램 가지고 왔는데 Associations for Consumer Research라고 하는 그 학회의 약자이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소비자 연구자 연합 정도 될 텐데
소비 행동 학회 중에서 가장 커다란 학회예요. 그래서 이번 학회에도 한 1,30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다 교수들이고 한 300명 정도 박사과정 학생이니까 되게 큰 학회가 엄청 큰 학회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ACR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소재에 접촉한 소비자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할까?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영어도 잘해야죠. 내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뭐였지 제목이? Greener and Donate More. 그러니까 더 파라면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 뭐 그런 캐치한 제목이 앞에 있고 뒤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행한 실험이 한 4가지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완결하지 않았는데 한 10가지 정도 실험했는데 도네이션 박스를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하나는 종이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디에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할까? 어디에 도네이션을 많이 할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플라스틱에 더 할 것 같아요. 왜요? 플라스틱은 돈이 보일 수가 있지 않나요? 불투명하게 만드는. 투명하게 만들면은 거의 제 기준으로는 반반이지 않을까라고.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죠.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보고하는 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A라는 그룹은 플라스틱 상자에 주고 B라는 그룹은 나무 상자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론적 배경이 있어. 저희 가설은 친환경, 예를 들면 자연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더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내가 소셜 커넥티드네스를 높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연에 있다는 이유로 소셜 커넥션이 더 높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연구의 이론에 기반을 해서 친환경적인 소재, like 우드 같은 거에 접촉한 소비자들은 도네이션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특이한, 놀라운 가설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프라이밍, 물리적인 소재가 정신적인 프라이밍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킨다는 가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독창적이기도 하고 이론적 함의점이 있는, 물리적 소재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프라이밍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킬까, 이런 종류의 가설을 펼친 거고, 이론적 배경은 자연에 노출된 사람들은 사회적 소속감이 높아진다. 그럼 우리는 자연에 속한다는 그 우드 같은 거를 프라이밍을 시키면 인간이 더 자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서 더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거나 하는 실험을 시리즈 전개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그런 걸 했고, 두 번째 실험은 이 사람들한테 호텔 키를, 나무로 된 호텔 키랑 플라스틱 키랑 호텔 키를 준 다음에 얼마나 더 이렇게 불을 끄게 할 것인가, 이런 인텐션을 조사했는데 또 역시 그렇게 statistically significant한 결과가 나왔고, 과연 그러한 걸 또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 카페에 가가지고 카페에 있는 시간대를 통제해서 나무로 된 그 케이스에다가 휴지 같은 거, 웨티슈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교차시켜서 그다음 플라스틱 케이스에 웨티슈랑 티슈를 넣어가지고 사용량을 일일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었고, 이번에 많은 교수님들이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걸 잘 보완해서 이제 제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 행동에서 주로 하는 그 논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과연 그러한가를 먼저 보여주고, 두 번째, 이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없을까? 다른 설명은 확실히 제외되는가? 제외되는가? alternative explanation이 제외되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뭐 때문에 그런가? 왜 우연히 일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론으로서. 왜 그러한가?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가를 설명해야 돼요. 대부분의 좋은 논문은 과연 그러한가? 이건 메인 이펙트인데,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소재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소재를 접촉한 사람은 더 blood donation 더 많이 하게 된다던가, 더 내가 volunteer intention 높아진다거나,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지는가? 이걸 설명한 다른 요인이 없을까? 그거 아니다 라고 rule out the alternative explanation. 그리고 왜 그렇지? mediation. 아까 말했듯이 perceived naturalness가 증가하고 social connectedness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번 학회에서 제가 느낀 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학회의 주제가 Buying and Beyond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넘어서거든요. 근데 이번 학회는 워싱턴 DC라는 장소를 일부러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학회의 가장 큰 테마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지속 가능성. 근데 혹시 한국말이 어려우시면 제가 주요 용어는 영어로 번역해드리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용어들은 다 아세요? 괜찮으세요? 지속 가능성. 지속 영어랑 가능성. 같이 말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제가 중요한 언어는 그 키워드를 갈게요. 이번 학회의 큰 테마 세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정치적 양극화, political polarization, and AI.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뭐 겨우 15분밖에 안 되는 걸로 소비자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대충 들었을 때 포함되는 모든 그런 클래시컬한 테마들은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클래시컬한 건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학풍, 새로운 스쿨 오브 థॉ트이 전개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스페셜 컨섬션 잠깐 얘기했는데 스페셜 컨섬션에 해당하는 거 뭐냐면 타임. 인간이 타임을 어떻게 컨슘하는가. 타임, 시간.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 아까 이제 광고나 기획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 생각을 widening your thought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우리가 하는 연구가 얼마나 되게 넓은 것인가를 소개하고 싶은 게 제 목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마케팅의 전통적인 건 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가 거의 다 된 것도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거 재미없죠. 다 끝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타임 컨섬션. 사람들 타임을 어떻게 컨슘하는가 그리고 푸드 컨섬션. 푸드를 어떻게 컨슘하는가 뷰티를 어떻게 컨슘하는가 그리고 테크놀로지 어떻게 기술을 컨슘하는가 같은 거에 대한 연구를 또 이제 그것도 조금 지난 토픽인데 이제 계속 하고 있고 경험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environmental,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shape their consumption 환경적인 요인이나 social factors 사회적인 요인이나 political factors가 their consumption을 어떻게 shape하는가에 대한 거를 많이 했고 이 political factor가 어떻게 사람들의 consumption을 shape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등장한 생각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소비자들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데 소비자들 행동에 대한 다양한 디멘전을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학문이 이제 발전하죠. 근데 소비자 행동 어떤 친구가 준 질문에도 그게 있던데 나이키가 왜 망하냐고 그런 질문 누가 썼더라고요. 제가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걸 설명한 요인 중에도 하나인데 소비자들의 소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덴티티 때문이거든요. 정체성 때문이에요. 아이덴티티. 근데 그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은 세그멘테이션, 20s and 40s 그런 에이지에 대한 얘기했던데 20대와 40대는 왜 다른가?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좀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것인데 아이덴티티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political identity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political identity, political narrative가 political identity shapes consumption에 대한 연구가 가장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연구였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이런 학문의 이제 출발점인데 미국이 양당제잖아요. 양당제라는 단어는 다 아시나? 이제 이렇게 Two-party system. 투파리 시스템. 리버럴하고 컨저버티브로 나눠져 있고 또 재밌는 게 미국은 스테이트별로 리버럴 스테이트, 컨저버티브 스테이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존재해요. 그 2018년 나온 논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ACR이 우리 분야에서 제일 탑 저널을 퍼블리시한 저널인데 그 학회인데 저널 오브 컨슈머 리서치라고 하는 우리가 탑 저널을 퍼블리시한 학회예요. 근데 의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리버럴 스테이트에 있는 컨슈머랑 컨저버티브 스테이트에 있는 컨슈머랑 리펀드 팔러시, 익스체인지 팔러시에 대한 관용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컨슈머가 리펀드를 더 리펀드 환불하는 거에 더 관대한가? 아니면 더 깐깐하게 푸는가? 이런 연구를 진행했어요. 너무 흥미롭죠. 그럼 폴리티컬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다른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번 학회에는 폴리티컬 아이덴티티는 제 연구 분야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당신들은 좋아할 것 같아서 설명하면 여기 김송환 학생 조금 들으셨겠지만 막 이런 거예요.
그 제 친구가 정재 교수 연구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 가설이에요. 근데 데이터가 설득력 있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도 퍼블리시 안 된 지금 막 진행하는 내용이죠. 리버럴 스테이트랑 그러니까 리버럴이랑 컨저버티브가 누가 더 그 히도닉 컨섬션이라는 말을 하나? 쾌락적 소비? recreation, leisure, experience 컨섬션을 리버럴 컨슈머가 더 많이 할 거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스터디가 되게 긴데 첫 번째 필드 스터디가 뭐냐면 미국 내에 그 띵파크 있잖아요. 디즈니 월드 같은 거. 그 디즈니 월드 같은 그런 약간 또 뭐지? 매직 킹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느 스테이트에 로케이션 돼 있는가를 먼저 찾았어요. 리버 스테이트에 더 많이 로케이트 돼 있나? 컨저버티브에도 그 카운티에 로케이트 돼 있나? 이걸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그 주장을 펼칠 수 없죠. 이거 우연히 일칠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점점 그 다음에 리버 스테이트 컨슈머의 익스펜디처를 그 카드 데이터가 있거든요. 컨저버티 스테이트의 익스펜디처 카드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더 많이 컨섬션 했는가 또 이걸 또 대형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제 컨트롤드 엑스퍼리먼트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런 연구도 되게 많이 발표되었고 너무 흥미롭고 또 다르게는 워킹페이퍼 세션에도 정말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 폴리티컬 아이덴티티에 대한 거를 했는데 리버럴 컨슈머와 컨저버티브 아이덴티티의 컨슈머가 누가 더 로맨틱 파트너에 대한 인티머시를 강렬하게 선호하는가 뭐 이런 거. 왜냐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틴더 같은 거 그런 것도 컨섬션의 일환이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그 데이터로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내가 읽었던 또 재미난 페이퍼는 종교적인 religious narrative, 종교적인 내러티브가 컨저버티브 폴리티션이랑 리버럴 폴리티션 중에서 누구에게 더 효과적인 그 캠페인 메소드인가 이런 거를 연구한 팀들도 있었어요. religious narrative가 어디에 더 효과적인가, 어디에 더 많이 쓰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 우리 분야에서 정치적인 양극화, political polarization에 대한 게 2018년 이후로 컨슈머 아이덴티티에 설명하는 원 variable, 원 팩터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논문들이 이제 한 트랙을 많이 발표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인데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예를 들면 초콜릿 같은 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을 이걸 guilty consump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초콜릿을. 근데 guilty consumption의 패키지가 리사이클드 머티리얼로 돼 있으면 더 많이 소비한다. 이런 연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자기 guilty consumption에 대해서 justify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뷰티 컨섬션인 게 뭐 칼로리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소비자들이 우리가 guilty하다고 하는 게 소비자 스스로 자기 guilty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guilty consumption인데 그런 패키지를 약간 리사이클러블하게 서스를 만들면 더 저세블 소비를 하겠더라. 뭐 그런 연결이 발표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 정치적 양극화, AI를 하는데 이런 NGO도 되게 많고 폴리티컬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워싱턴 DC여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저한테 흥미로웠던 것은 AI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예상하고 DC에 왔는데 내 생각보다 적게 발표되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열리는 학회에서는 AI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이건 제 가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전 세계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죠.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사우스 코리아가 넘버 1이겠죠. 조그만 나라인데 유료 구독자 수가 제일 두 번째로 많다면 그것을 반영하듯이 연구자들의 관심이 그 AI에 되게 많이 몰려 있어서 국내에 열리는 학회는 그 AI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 미국 학회지만 전 세계 학회지만 이 DC에서 열렸던 학회에는 AI 연구가 생각보다 적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양당제, 이 투 파티 시스템에 관련된 연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느끼는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이 학회까지 해서 최신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영학과 경제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 남편이 경제학자거든요. KDI에서 얻은 저의 퍼스널 게인 소득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만났다? 이 정도 말고는 경제 정책 더 이상 이코노미 팔러시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스치고 다시 또 가버렸는데 이코노미 팔러시 안 했는데 남편 만났다. 남편 경제학자인데 사람들이 제가 경영학자고 남편이 경제학자면 둘이 똑같은 거 하시니까 정말 좋으시겠네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막 논문 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시는데 경영학과 경제학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안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냥 저한테 공감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긴 해서. 왜요? 어떻게 말을 그 다른 분야가 어느 정도 다른 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슷하다. 비슷하다기보단 이제 좀 더 세밀한 게 경제학 안에 더 세밀한 부분이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경영은 경제 아래 있다. 안에 있다. 이제 심장이라고 더 볼 수 있죠. 그러기도. 하나 해봤어요. 그냥 경제가 뭔가 좀 더 화폐나 통화 쪽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전 세계적인 걸 많이 다루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좀 더 숫자를 다루고 경영이 뭔가 뭐 조직 행위 관리나 이런 거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사회에 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과 사회. 근데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거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미시 경제학 안에서 조금 더 기업 중점적인 그런 경제학은 그래도 이제 경영이랑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 영어를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전 그런 거에 잘 경영이랑 경제가 뭔지 몰라요. 이코노믹스 제가 약간 좀 예시를 들면 이제 경제는 정부 뭐 나라라고 크게 생각하면 경영은 그 나라 안의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회사. 그래서 회사가 있어야 나라가 살지 않아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정치외교와 정치가 경제정책 하다가 이제 소비자에 넘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그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justification하고 디펜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예. 경영, economics and business is it different or is it same? How does it different? How does it same? What kind of similarity they share or what kind of differences they share? You think? That's my question to you.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둘 다 돈을 다루고 둘 다 시장을 다루고 둘 다 소비하고 투자를 둘러서 현상을 다룬다는 생각에서 비슷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학하고 어학이 다르잖아요. Linguistics and literature are different 하고 생물학, biology and medical science, 생물학과 의학이 다르잖아요. 그런 근데 비슷한 게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여기 이 친구 되게 잘 말했는데 분석 단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 단위라면 level of analysis, level of analysis is different. 뭐냐면 경제학은 aggregated individual and market, country level 단위로 분석하죠.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by party or by country 이렇게 분석하죠. 분석 단위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분석 단위를 유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level of analysis. 내가 분석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by country, by party, 경제학은 by market, 그리고 sometimes by country and aggregate individual. 이거 개인의 집합을 분석하고 경영학은 firm level 주로 혹은 individual level 개인과 조직 차원을 분석하죠. 분석 단위가 되게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분석 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subject of the matter. 뭐가 관심사인가? 경제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치,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이게 중요하고
So how can we make a decision? By knowing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자연의 효율적 배치와 의사결정이 관심 대상인데 경영학은 아까 제가 마케팅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consumption, or production, 생산, 그 다음에 이걸 통한 가치 창출이 주요 관심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자원의 효율적 배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배치하는 보육, 노동을 배치하는 임금, 훈련을 배치하는 교육, 국가 예산과 자원을 배치하는 국방, 에너지, 환경 문제를 다 다루죠. 그래서 KDI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레이버 팔러시도 하고, 에너지 팔러시도 하고,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팔러시도 하고, 디펜스 팔러시도 하죠. 아까 말했듯이 자원의 효율적 배치,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경영학자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다룰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가 그 뭐더라? low birth rate, 저출산 정책 이런 거 하고 education policy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교육학자가 그 education 그 PhD 디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입시 정책, 그 대학 뭐지 entrance exam policy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학자만 하지 않고 경제학자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육이 그 나라의 그 사람들 휴먼 리소스를 배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자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다 경제학자가 들어가요. 자원의 배치, efficient한 resource allocation, 그게 money든 그게 아까 통화, 화폐 통화든 사람이건 혹은 에너지건 혹은 지역이건 그래서 고속도로 어디 설치할 것인가 지역에 배치잖아요. 공항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인간의 흐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럼 정치학은 무엇인가? 정치학 출신인데 정치학은 distribution of power, 파워의 distribution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치학은 어젠다 세팅을 어디로 몰아줄 것인가, 파워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경제학은 리소스의 디스트리뷰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석 대상이 그렇게 다르다. 경영학은 그 안에서의 이제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가치 창출, add value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중요한 차이, 아까 샘플 차이 얘기했는데 샘플이 이제 정작은 aggregated individual이나 마켓을 다루기 때문에 주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다루죠. 몇 만 명, 몇 천 명. 근데 우리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수가 많다고 보이지 않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셀에 한 50명만 있어도 괜찮아요. 이 셀에 50명, 저 셀에 50명의 사이 비교.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보면 쥐한테 그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는 생물학자들이 이 쥐한테 어떤 약을 먹이고 컨트롤 컨디션 그리고 뭐지 그거 뭐라고 하지? 실험 익스퍼리먼탈 컨디션 놓고서 얘한테는 그 다이어트하는 약을 투입하고 얘는 안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프로그레스 비교하잖아요. 유사해요. 우리도 인간 가지고 쥐처럼 실험하는 거니까 이 컨디션이 많이 크지 않아도 그 차이를 컨트라스트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샘플의 차이가 존재하고 방법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방법론도 큰 차이가 있죠. 여기 우리 집단과 집단의 차이, 심리적 현상을 밝히는 실험이나 관찰이나 면담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경제학은 인과관계, 본인들은 인과관계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거대한 집단의 중심으로 한 관계성과 수식을 사용해서 가정을 봐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아까 경제학, 경영학 겹치는 게 있냐 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에 보면 캐네만 티버스키 같은 사람도 있고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여러 경제학상 중에서 행동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우가 있어요. Behavioral Economist. 근데 그 Behavioral Economist가 바로 Consumer Behaviorist들이에요. 뭐냐면 가정에 큰 차이가 있어요. Assumption의 차이가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뭘 가정할까요? 경제학의 assumption은 뭘까요? What is the assumption of the economics? 인간이 모두 합리적인. 맞아요. Humans are rational.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경제학은 가정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모두 최적의 효용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들이 지금 배가 부른데 더 이상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거 많이 있으시죠?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왠지 넷플릭스 더 재밌고 유튜브 계속 빠져들고 쇼츠 계속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그럼 나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 남자는 나쁜 남자야, 헤어져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원의 배분, unoccasional resources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뭐 심리, psychology, surrounding, environment. 저기 줄 많이 서 있다. 맛집인가 보다. 사실 거기 맛이 들을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거기 바퀴벌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많이 서 있으면 social approval effect. 저기 맛있겠다. 거기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 뜨고 있어. 이때까지 했는데 망했어.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5%라도 손절하고 나와가지고 이거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 성크 코스트. 원래 기회비용 생각하면 오퍼튜니티 코스트 생각하면 나와야 되는데 성크 코스트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래요. 왜?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진 기분, 시간, 공간. 나는 원래 내가 잘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A라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B 과목을 잘하고 있어. 너무 열받아. 그럼 컴페티션, 경쟁심을 느껴서 나도 그 과목 꼭 듣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가 개입돼서 인간들이 항상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행동학은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어썸션은 humans are not rational, irrational,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는 주로 인간의 불합리성, irrationality, 그리고 inefficiency, 비효율성을 설명해보고자 탄생한 학문이에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우리 분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논문들은 다 그런 counterintuitive한 파인딩을 좋아해요.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상점에 가시면 1달러 59센트, 1달러 99센트 이런 거 많이 발견하잖아요. 사실 1달러 99센트와 2달러의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1달러 99센트랑 2달러랑 2달러 0.1센트 사이에 선택의 차이가 매우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에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도 학문은 몰라도 시행착오로 99센트가 잘 먹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뭐든지 7달러 99센트, 12달러 99센트 이렇게 끊어서 파는 거예요. 우리 분야에서 99센트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잘 정리가 됐죠. 비합리적이죠. 겨우 1센트 차이 나면은 1센트 0.01센트 차이 나면 내 선호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나는 그 99만 보면 눈이 돌아간다. 1+1 왜 사는지 안 필요하면 안 사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쟁여두고 사는지 이런 그런 사람들의 그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게 저희 분야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는 어썸션의 차이다. 그들은 인간이 휴먼 relation 그런 어썸션 안에서 인간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탐구하고 우리는 휴먼 irrational 인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행동과 그런 비합리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 통해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정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둘째 아들을 태어났을 때 돌잔치를 하려고 갔었거든요. 뷔페에. 근데 아줌마가 나한테 지금 등록하시면 제가 오늘 가서 알아봤는데 오늘 등록하시면 10만 원 할인 뭐 이런 거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흔들려요. 저는 안 흔들리죠. 소비행동을 연구한 저로서는 10만 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이 그걸 등록하잖아요. 환불 가능합니다. 오늘 등록하고 가세요라고 하면 환불 가능한다는데 인간이 환불하러 안 오거든요. 귀찮고 피곤해서. 그 환불의 문턱이 커요. 거기까지 다시 가서 그 계약서를 쨌거나 아니면 그 내가 계약비 낸 거를 뱅킹 트랜스퍼한 거 다시 돌려받는 게 힘들어서 다시 환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스포티파이 같은 거, 넷플릭스도 그렇고 챗GPT 이런 것도 보면 3개월 무료라고 하잖아요. 애플 TV에서 3개월 무료라고 했는데 자동갱신, 오토매틱 리뉴얼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넛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조정하는 거를 어려워하거든요. 3개월 할인해도 남는 장사예요. 왜냐면 4개월째 인간이 까먹거든요. 그럼 계속 쓰게 돼요. 저는 바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교육된 에듀케이티드 컨슈머인데 저도 바로 3개월 무료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놔요.
저는 그 당일날 하자마자 바로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 3개월 그거는 유지가 되고. 유지하고. 예. 근데 그런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날하면 그날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닥쳐서 해야 되는 데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저도 이제 알람 설정했는데 이렇게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자기를 조정하는 그런 장치들을 쓸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런 거 하여튼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발표된 논문 중에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마케팅에 대한 또 이제 안 좋은 생각하게 되니까 하지 않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어썸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양쪽에 내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 제가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를 아쉽다고 생각하는 각각 하나씩 있는데 하나는 경제학은 방법론이 되게 좋아요. 리거러스한 그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있고 프레딕션 파워 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해요. 리거러스한 메소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에 인터벤션을 할 수 있거든요. 개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재수없게 한국말 영어 섞어서 얘기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까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 영어는 영어로 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니 인터벤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학문인데요. 한국의 학자들이 보통 세계적인 저널의 논문을 출판해야 학교에서 인정받고 승진에도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저널은 다 미국에서 출판되는 저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널에는 이제 에디터가 존재하고 리뷰, 우리 블라인드 리뷰 시스템인데 블라인드 리뷰어들이 존재하고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들이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미국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주제들로 논문을 써야 통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국에 속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한적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고 한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저널에 출판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블랙 이슈라던가 혹은 헬스 이슈. 근데 우리나라는 헬스 이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헬스 인슈런스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relatively is not that important issue. 근데 여기는 헬스케어나 헬스 인슈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걸 다루는 논문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경제학과에서는 경영학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영학은 사실은 아까 그 컴퍼니 레벨 어나리시스를 해서 회사 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골몰하게 되는데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로직이나 마인셋이나 티어리나 그 프레임워크나 테크닉이나 메소드나 스트래터지는 사실은 대단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는 활동에 다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하는 활동 중 경영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뭐 모금 경영, 국가 경영, 조직 경영, 오르가니제이션 매니지먼트, 교회 경영, 패밀리 매니지먼트, 셀프 매니지먼트. 그래서 좀 회사를 경영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다른 분야에 우리의 티어리를 적용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양 학문을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나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여기로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Q&A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